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시작하겠습니다. 막내 상디입니다. 군시렁 군시입니다. 네, 주반장입니다. 에슬레저룩이 잘 어울리는 이타코입니다. 네, 링고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할 말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언더아머가 어울리는 거지. 전혀요. 근데 오늘 주제는 사실 그래요. 약간 여성 쪽에 가까워서 깜짝 놀랐네.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에슬레저룩이 왜 여자 것만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남성 맨즈 제품이 장난 얼마나 많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요. 요즘 또 섹시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 그래요. 레깅스 입은 이타코님을 그러니까, 상상하면. 정말. 깜짝 놀랐잖아. 나갈 뻔했어. 6년차 이모티콘 작가 오목조목 정오목 정하나님의 책 진짜 하루 만에 끝내는 이모티콘.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 내 캐릭터를 이용하여 간단한 굿즈를 제작해 보고 싶은 분,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제출하여서는 한 번도 승인받아본 경험이 없는 분, 누구나 이모티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루 만에 끝내는 이모티콘에서는 첫째,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로크리에이트 이 세 가지 툴을 모두 다 설명합니다. 편한 툴을 활용해 이모티콘을 제작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툴을 아예 못 따라오는 왕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 강의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카카오톡은 국내 이모티콘 플랫폼 중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승인을 받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 몇 차례 미승인을 받고 도전을 멈춘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미승인을 승인으로 바꾸는 노하우 알려드립니다. 셋째,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인쇄소 스티커, 칼선 스티커, 떡 메모지, 엽서 등 굿즈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오목, 조목, 정오목, 정한나님이 하나하나 옆에서 친절하게 알려주는 이모티콘 가이드북. 진짜 하루 만에 끝내는 이모티콘으로 이모티콘 작가에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특히 김까추님 최근에 안다르 제시믹스 같은 에슬레즈 브랜드 스타트업도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 일전에도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셨던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셔서 확실히 최근에 이 어떤 스타트업들이 확실히 성장하고 있구나 맞아요. 라고 해서 한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슬레저라는 거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 충분히 있으실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에슬레저는 그 운동 경기를 뜻하는 에슬레틱이랑 다음 여가를 뜻하는 레저의 합성어고요. 네. 최근에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가 좀 없어지면서 가벼운 스포츠 의류를 뜻하는 게 에슬레저고,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레깅스가 대표적인 에슬레저 중에 하나고, 네. 아까 타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복 쪽도 에슬레저로 많이 입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레깅스에 저희가 조금 포커싱을 많이 얘기는 하지만 그냥 일상 운동복인데 맞아요. 일상복처럼 입고 다니는 것 자체를 에슬레저라고 많이 표현해서 약간 경계 자체가 약간 좀 그러니까 희미해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막 후드티,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나오는 뭐 특정한 후드티라던가 네. 약간 스트릿 패션도 약간 여기에 결이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약간 운동복을 약간 데일리로 입는 모습들을 에슬레저라고 크게 좀 범위를 보셔도 그렇죠. 무관할 네. 거라고 일단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슬슬 이제 몇 년 전에 그 미란다 커 이런 약간 해외 모델분들이 요가 바지만 입고 아니면은 레깅스만 입고 이렇게 다니는 그 파파라치 샷이 또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장이 좀 열린 것도 좀 그래서 아예 있었거든요. 그거를 일마의 웨어라고 맞아요. 집 근처에 입고 다니는 복 했는데 이제는 집 근처뿐만 아니라 직장도 가고 원래 여행 갈 때도 많이 있죠. 등산할 때도 네. 이렇게 요즘은 아주 뭐.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청계산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다. 또 우리나라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그 에이핑크의 손나은 씨가 맞아요. 또 그 아디다스 레깅스를 해가지고 인간 아디다스. 인간 아디다스 또 아디다스 모델까지 하시고 또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운동복이다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확장된, 그래서 에슬레저 스타트업이라는 말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셀럽뿐만 아니라 그냥 시대적 트렌드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렇죠?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몸 긍정주의? 어떻게 보면 그런 운동이 조금 확산되면서 굳이 어떻게 보면 레깅스라는 거는 몸에 딱 붙다 보니까 어떻게 좀 레깅스를 한정돼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네. 가장 대표적인 에슬레저 네네네. 복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핏하게 맞는 옷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해도 모델 핏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입고 아까 말한 할리우드 스타나 뭐 아이돌들이나 입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맞아요. 전유물로 취급이 됐는데 이제 약간 그런 자기 몸 긍정주의 운동이 불면서 최근에 뭐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도 모델들이 단순히 막 일반 진짜 모델들뿐만 아니라 일반 조금 좀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좀 몸매가 일반인 몸매분들도 많이 모델로 나오면서 에스레저 룩 자체가 그냥 일반인도 다 입을 수 있다. 내가 조금 모델 핏이 아니어도 일반인도 충분히 입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사회적으로 모든 의식이 다 깔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냥 편하게 입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커진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홈트 열풍이 불면서 또 저희가 또 운동할 때도 장비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장비빨 때문에 또 이제 레깅스 하나 또 입어주고 또 이게 영상 하나 찍어주면 좋잖아요. 인스타도 올리고. 인스타 올려야죠.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 트렌드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또 최근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SNS 확대가 어떻게 보면 이 기조랑 더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스스로, 그러니까 love yourself 같이 내 스스로 사랑하라는 기조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 나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올리는 게 좀 자연스러워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몸매 드러나는 옷이라던가 또 운동을 하는 모습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쁜 레깅스라던가 나의 몸을 조금 이쁘게 보정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고 거기에 에슬레저룩이 좀 약간 결을 잘 맞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운동하는 게 약간 힙한 거, 힙한 그러네요. 문화가 돼가지고 운동하면은 아까도 또 한 번 얘기했지만 약간 장비빨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보 요소로서 이게 필수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일상복으로서의 S레저기도 하지만 이제 장비빨이라고 했을 땐 기능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뭐 홈트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 입었을 때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근육을 쫙 잡아주고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운동을 하는데 뭐 재미도 주고 실제로 운동 효과도 더 이제 배가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찾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또 홈트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많아지고 건강에 대한 게 확대가 되면서 기왕이면 좀 더 이렇게 멋지게 하자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에 약간 뭐 수혜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확대된 어떤 시장 중에 하나가 에슬레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제가 생각할 땐 작년부터 확 큰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오늘 논의할 기업들, 새 기업들이 네. 아마 기존에도 있으셨지만 작년부터 큰 성장을 계속 이루고 오셨고 올해 어떻게 보면 또 빛을 더 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시믹스, 안다르, 뮬라예요. 뮬라요, 안다르, 제시믹스. 대표적인 이 세 브랜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브랜드는 이제 토종 브랜드라는 또 포지셔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스타트업이기도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만든 제품들이라는 게 나름의 어떤 브랜드 마케팅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고 사실 이외에도 뭐 여러 해외 브랜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요가계 샤넬이다라고 하는 룰루레몬도 있고, 맞아요. 그 이외에도 뭐 미국의 아보카도, 영국의 이지 요가, 호주의 로나젠에서 해외 브랜드들도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진출을 해서 잘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포지셔닝에 우리나라 브랜드가 잘하고 있는 것도 좀 괄목할 만한 성능인 것 같아요. 에슬레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전 개인적으로 핑크라는 브랜드거든요.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신림동 고시촌에서 네. 엉덩이에 핑크가 이렇게 딱 박혀있는. 맞아요. 그 브랜드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거 빅토리아 시크릿 브랜드 말씀하시는 것 맞네요. 같고 그게 이제 원래는 여성 어떤 언더웨어 제품 하던 건데 거기서 이제 파자마 형태로 해서 이제 크게 핑크라는 로고가 박혀 있는 어떤 뭐 그 파자마를 판매해서 이제 했던 건데 그건 에슬레저랑은 조금 다른 게 그건 트레이닝복도 아니고 맞아요. 파자마에 좀 더 가까운 제품이에요. 이거는 운동복적인 기능도 사실 거의 없었고 단지 그냥 어차피 이제 언더웨어를, 그러니까 여성 속옷을 파는 브랜드였었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좀 연장선상으로 잠을 잘 때 입을 수 있는 편안한 뭐 파자마다라고 해서 만든 게 그 제품이거든요. 그렇지만 파자마인지 몰랐네요. 네, 파자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은 제가 알기로 요즘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걸로 정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볼게요. 그럼 뭐 제시믹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광고도 많이 하고요. 네. 뭐 이런 곳인데 제시믹스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장점부터 얘기하면 미디어 커머스 1호 상장 기업 라고 좀 그렇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8월에 상장한 회사고 이 같은 경우는 지금 강민준 대표님이 아마 창업자로 계시고 지금 잭시믹스 같은 경우는 그 이수연 대표님이 공동 각자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 말씀드린 그 레깅스 네. 관련돼서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자, 좀 추가적으로 혹시 뭐 네, 원래 2017년 8월에 잭시믹스 코리아를 설립해서 잭시믹스를 운영하다가 19년에는 약간 분사민 합병을 해서 브랜드 X 코퍼레이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그리고 2019년에 프리 IPO를 250을 했고 와우. 바로 2020년에 IPO를 한 기업입니다. 올해 8월이었죠. 네, 올해 8월이. 그러니까 원래 잭시믹스를 하다가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랑 합쳐서 그래서 브랜드 X 코퍼레이션으로 상장한 거죠. 네, 브랜드. 네. 이게 좀 애매한데 잭시믹스에서 브랜드 코퍼레이션을 따로 빼서 있다가 나중에 잭시믹스가 양수한 쪽으로 해서 그 밑에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는. 네네. 네. 그래서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은 이제 뭐 청결 생활용품인 휘하, 그다음에 유럽 어반 스타일 스포츠 브랜드인 믹스투믹스, 그다음에 이태리 남성 스타일 제품 브랜드라고 하는 뭐 마르시오 디에고, 디에고. 그다음에 뭐 칼로리 조절형 다이어트 도시락 브랜드인 포켓 도시락, 뭐 그 이외에도 다이어트 마카롱 브랜드인 거꾸로당, 뭐 등등 정말 많죠. 딱 우리 이제 방송 전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맞아요. 생각나는 약간 네네. 좀 문어발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다양한 분야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패션과 건강이라는 어떤 큰 줄기. 네, 그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민준 대표는 판도라 TV와 카카오, 다음 카페 기획팀, 뭐 SK 커뮤니케이션즈 같은 요런 네, SK 커뮤니케이션즈에서는 네이트 쇼핑팀을 거쳐서 지금의 브랜드 X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수연 대표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굉장히 독특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데 이전에는 다른 웹 디자인까지 하셔서 디자인을 하시다가 2016년에 일반 사원이 아니라 디자인팀 팀장으로 입사를 하셨다가 성과가 너무너무 좋아서 CEO로 발탁이 되신. 우와.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내부 승진, 내부 승진인 거죠. 거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CEO 같이 공동 대표로 계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분 자체가 또 그렇죠. 인플루어세요. 아하. 그래가지고 인스타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또 하시고 계셔서 네. 네, 그쪽 분은 유명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 제시 믹스는 사실 최근에 제시를 그 모델로 영입하면서 아마 좀 그게 더 확 이렇게 화제가 잘 되지 않았나 싶고요. 자, 우리 그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전체적으로 좀 비교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안다르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안다르가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안다르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다르는 2018년 10월에 설립한 어떤 에스레저 브랜드로 지금은 현재는 아마 국내 점유율 1위로 일단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 시리즈 A에서 200억 정도 투자를 받고 여기는 신혜련 대표님이 되게 유명하기는 한데 여긴 부부 창업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신혜련 대표님 뒤에는 저 이제 남편분이 또 같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뒤에 또 얘기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혜련 대표님은 그 요가 강사 출신이라는 게 약간 그 초반 마케팅의 포인트였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가 강사다 보니까 이런 레깅스 제품이라든가 요가복을 항상 착용을 해야 됐고 실제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개선해서 만든 요가 강사가 필요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게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시작을 맞아요. 했고요. 첫 해에는 한 8억 원 정도의 매출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듬해 70억으로 확 뛰기 시작하면서 2019년도에는 180억까지 하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고요. 뭐 그 이외에도 기존의 뭐 레깅스 같은 경우는 7부랑 9부 정도의 기장이 약간 일반적인 거라면 거기에 8.2부라는 뭐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또 길이를 좀 맞춰주고 또 특히 이제 국내 브랜드다 보니까 한국 여성분 체형에 맞게 좀 만들어냈다라는 게 또 안다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안다르라는 서비스, 그러니까 제품명, 그다음에 이 브랜드명은 스페인어로 걷다라는 거에서 이제 걷는 거에 특화된 뭐 그런 거라고 뭐 말씀을 스토리텔링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 수진 굉장히 잘하죠. 일단 그 매출 부분이 조금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매출이 작년에 721억을 했고요. 영업 손실이 122억 있었습니다. 중요한 중요하죠. 부분이죠. 왜냐면 다른 네. 업체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 사람들이 다 영업이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작년에 좀 이제 난 거고 그 전까지는 이익을 내고 있었는데 작년에 뭐 판관비라고 해서 뭐 R&D라던가 이외에 비용 투자가 좀 많아서 뭐 이제 다른 데로 R&D는 다 하고 있어서. 그건 그렇죠. 영업이익 했다라고 왜 본의 아니게 변호하는 것 같은데
전 처음 이 안다를 알게 된 거는 그 예능에서 알게 됐어요. 뜻밖의 손님이라고 이게 손병호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 회사에 들어가서 약간 인턴처럼 일하는 그런 거였는데 네. 거기에 이제 안다르에 들어가서 이제 막 회의를 하고 아, 진짜? 네, 거기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신제품에 대한 거를 하는데 네. 이제 대표님이 직접 다 피팅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회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그러네요. 잘 돼가지고 네,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안다르는 또 제시믹스랑 좀 다른 또 부분이 있네요. 다음은 뮬라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뮬라웨어는 이제 2013년도 7월에 설립한 에슬레저 브랜드이고요. 꽤 여기는 오래됐어요. 남성 대표님이십니다. 조현수 대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창업을 하신. 네. 그리고 업력으로 따지면 세 브랜드 중에선 제일 긴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2000년도 후반에 홈 트레이닝 사업으로 이제 시작한 브랜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국내에서는 사실 최초로 요가 필라테스복을 제작을 했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세대라면 1세대인 거죠.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서 뭐 다이어트들의 바이블로 꼽히는 강한 하체 운동, 홈트레이닝 영상을 제작을 한 것도 뮬라웨어였고. 그래서 이게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대박을 쳤는데 맞아요. 이게 또 영상이 유출되면서 사업을 접었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경쟁 업체들보다 업력이 길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복 스타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확보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단 제작부터 패턴 설계, 디자인 뭐 만들고 샘플 제작 등해서 뮬라 팩토리라고 하는 아예 생산 공장에서 소화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게 좀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네. 한 거죠. 여기에서 가장 부러운 게 2017년도부터 주 4일제를 도입을 하셨대요. 그런 거 좀 특이한 것 같고 또 하나가 이 회사 소재지? 거기가 스타일란다 빌딩 3층? 저도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뭐 패션 쪽이어서 뭐 입주하는데 좀 혜택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특이한 게 여기가 근데 스타일란다 빌딩인데 또 인천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뭐 물론 이제 모든 회사가 서울에 있지는 않지만 인천에 있고 원래 스타일란다가 인천에서 아, 그 네. 이태나 그 부평 그 지하상가? 그쪽이 약간 메카잖아요. 그렇죠. 한국 그 쇼핑몰 메카. 개미굴 거기 복잡해서 거기 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양이신데. 복잡하다고. 거기는 저도 가도 맨날 맞아요. 뭐 헷갈려요. 입구 출구가 되게 너무 어렵다. 많아가지고 거의 헷갈려요. 사실은 남성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브랜드들도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아예 없으시면은. 네. 그래도 뭔가 좀 어떤 스타트업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루는 건데 B2C 브랜드다 보니까 약간 광고 모델에 대한 게 확실히 좀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좀 있죠. 네. 그걸 얘기하면서 좀 하다 보면 아이덴티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제시믹스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제시믹스는 초반에는 그냥 일반인 외국인들 모델을 썼다가 올해 확 좀 노선을 변경한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좀 네임들을 쓴 거는 5월에 김종국이었어요. 아, 오히려. 진짜요? 맨즈 라인을 출시하면서 5월 초, 4월 말 5월 초에 김종국을 모델로 발탁해서 네. 광고 CF를 나갔고 그다음 5월 달 말에 제시믹스에는 제시가 모델이 된 거죠. 너무 이름이랑 이 연예인 이름이랑 절묘해서 너무 젊네. 사실 이거는 되게 좋은 광고 모델 사례인 것 같고 아. 저도 근데 김종국 광고도 봤고 뭐 제시 광고도 봤는데 음. 네, 뭐 잭시믹스엔 제시가 나와야 되긴 하죠. 그런 또 부분이 워낙 또 있죠. 연예인 제시 자체가 핫하기도 하고 맞아요. 되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몸매 자체가 또 핏이에요. 이렇게 맞아요. 글래머러스 하니까 그쵸. 글래머러스 하니까 음. 또 그런 부분에서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약간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했던 브랜드로 많이 맞아요. 알려져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저희가 뭐 아까 잠깐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랑도 비슷하고 했었던 게 어쨌든 뭐 큰 기존은 뷰티 쪽,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쪽이라고 라인을 잡아도 마케팅을 하면서 약간 미디어 커머스적인 형태를 좀 갖고 가서 이제 당시에 좀 운동 쪽으로 좀 핫하신 분들을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마케팅으로 기법을 해서 이제 이렇게 퍼졌던 게 조금 처음에 좀 달랐대. 지금이야 이제 스타 마케팅으로 좀 전환을 한 거지. 그 전에는 약간 인플루언서 중심의 마케팅을 해왔고 그게 생각보다 좀 잘 먹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플루언서분들 그다음에 일반인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운동을 해서 좋은 몸매라던가 워너비 몸매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인스타에서 활동하기 너무 좋거든요. 사진과 영상으로 그게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네. 분들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했고 이제 그게
좋은 어떤 바이럴을 만들었었던 어떤 기업 중 하나였던 거죠. 제시믹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그 브랜드 코퍼레이션, 음. 잭시미스 모에서 브랜드 코퍼레이션 자체가 그 이루다 마케팅이라고 자회사의 마케팅 대행사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회사 자체를 통해 가지고 마케팅을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 기사를 몇 개 보니까 네. 자사몰 매출이 거의 90%래요. 그러니까 자사몰에 집중했죠. 네, 그러니까 D2C로 D2C.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랭크처럼 네. 이게 뭐 페이스북으로 잘 다이렉트로 이렇게 마케팅을 잘 하셨다. 음. 그런 부분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시믹스가 되게 인상적인 게 작년 겨울에 가로수길의 매장으로 통해서 제가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저기는 되게 돈이 많은가 보다 또 생각했고,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없지만 가로수길이나 요런 데 이제 어쨌건 동남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런 부분들로 보면서 저 제시믹스는 그렇게 좀 해외 진출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실제로 했었어요. 작년 겨울에. 근데 아무튼 실제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제시믹스가 실제로 면세점도 들어가 있고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4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언어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일본 법인에서는 일본 법인을 설립하셨고 일본에서 라쿠텐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홍콩, 대만, 호주 등 이렇게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말은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 건강이나 홈 트레이닝 뭐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확실히 높아지는 건 뭐 트렌드인 것 근데 같습니다. 또 오프라인 하면 또 안 다르죠. 그렇죠. 오프라인 하면 또 안 오프라인 다르고. 자, 안다르로 가보겠습니다. 플래그십 이런 거 안 합니다. 또 기가 그런가요? 막힌 걸 또 하셨죠. 뭐 하셨나요? 뭐 2가지를 제가 조사한 걸 2가지 지으셨는데 네. 안다르 스튜디오 필라테스랑 그다음 라이프 파지티브 스튜디오 크게 2개를 지으셨는데 네. 저는 그 전에 이 라이프 파지티브 스튜디오가 엄청 멋있더라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경복궁에서 한 200m 떨어진 지역에 만들었고 네. 목조 외관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그 목조가 이제 삼나무로 삼나무 외벽을 만드셨고 1층을 가면은 1층 가면 이제 건강을 느낄 수 있어요. 1층 가면 이제 건강을 느끼셔서 여기 앞에 건강 티 같은 걸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 아이덴티티를. 보성이나 하동에서 채취한 잎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뭐 프리미엄급 녹차나 홍차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층을 가면 이제 자기 몸 긍정주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다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는 특이한 게 보통 이렇게 매장을 가면 마네킹에 옷을 씌워놓잖아요. 여기는 마네킹이 없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에서 이게 영상이 나오면서 영상을 보면서 그 피팅된 옷을 구경할 수 있게 조금 해놨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입고 촬영할 수 있는 셀프 스튜디오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옷을. 인스타그램용이구만. 딱 정확히 그거를 타겟팅한 거죠. 3층에는 뭐 일단 안다르 자체는 기본적으로 룰루레몬이랑 비슷한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요가나 이런 필라테스 경험을 계속 많이 주다 보니 요가 룸 같은 게 3층에 또 배치돼 있어서 1, 2, 3층이 나름 그 본인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비슷하게 구성을 좀 많이 해놨죠. 안다르 아마 요가 스튜디오는 강남역에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하나 더 있고요. 거기는 컨셉이 빛과 자연을 모티브로 한 모던한 인테리어 공간이라고 거기서 뭐 1대1부터 뭐 그룹 그 필라테스도 다 가능하고 또 재밌는 게 공간 전체에 사용된 토로들이 우리나라 청정 지역에서 채취한 흙과 열가지 천연 허브, 한약재로 만들어진 고품격 친환경 흙 마감재로 만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보이는 거에 많이 집중을 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죠. 웰리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약간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좀 이제 고려를 한 맞아요. 오프라인 매장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브랜드 코퍼레이션은 약간 효율을 따진다고 하면은 안다르는 약간 사용자 경험, 공간적인 경험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요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확실히 제시믹스는 뭐 미디어적인 부분에 되게 노출되는 거에 엄청 신경 쓴다면 안다르는 또 약간 다른 행보다. 안다르도 완전 미디어에 노출되는 거 신경 쓰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이런 스튜디오를 만드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인스타그램에 바이럴하기 너무 좋은 그렇죠. 콘텐츠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르는 예전부터 룰루레몬을 목표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보에 여러 가지를 따라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룰루레몬도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기네들 스튜디오 운영하면서 바로바로 메딘 일템주로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사실 거의 룰루레몬 제품을 입고 가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정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간지.
그게 간지거든요. 진짜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룰루레몬 그 비싼 요가 레깅스를 입고 맞아. 거기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찍고 경험을 하고 하는 게 룰루레몬의 마케팅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안다르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살짝 갸우뚱하고 싶은 포인트는 일단 가격이거든요. 룰루레몬은 샤넬이가 불리는 여러 가지 이유는 품질도 좋겠지만 사실 가격이 높아서 제가 봤던 거는 레깅스 하나에 12만 원인가? 맞아요. 비싼 것 같아요. 깜짝 놀랐는데 근데 안다르는 그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격대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럼 안다르가 제공하는 제품이 가격을 제외하고 룰루레몬급의 제품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자신의 체형에 맞는 브랜드가 사실 그쵸, 따로 그쵸. 있고 내가 느끼는 거가 더 다르고 또 이렇게 소재에 또 민감하기 때문에 같은 브랜드라도 어떤 소재를 썼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정말 완성품은 이제 끝판왕은 진짜 룰루레몬인 거고 안다르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가성비 그냥 뭐 하나를 포기하는 뭐 어쨌든 전략의 차이인데 어쨌든 룰루레몬이라든지 일반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다 요가복이 나왔어요. 근데 그동안 어프로치가 힘들었던 이유는 너무 비쌌거든요. 비싸고 아까 말했던 그런 뭐 부분들을 서양인 체형에 맞다 보니까 동양인 체형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약했고 근데 일단 지금 안다르나 잭시미스나 물라요가 다 접근하는 방식은 일단 걔네보다 훨씬 싸다. 무조건 싸다. 그 3분의 1? 질도 개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질도 나쁘지 나쁘지 않다. 않다. 걔네만큼 충분히 질도 보장된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아예 전략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더 이어가면은 안다르랑 잭시미스랑은 마케팅 방식의 전략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그 잭시미스 같은 경우는 마케팅 대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정말 D2C 마케팅 위주로 최대한 접근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아니면 진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통한 스폰서 마케팅, 타겟 마케팅 이런 거 위주로 했다고 하면은 안다르 같은 경우는 연예인도 가장 많이 썼고요. 네. 연예인도 뭐 신세경, 그다음 뭐 마마무 뭐 소희연도 있지. 쓰고요. 있지 네, 쓴 게 되게 소희연도 특이하죠. 소희연 쓰면서 또 임산부 분들도 타겟을 맞아요. 했고 뭐 신세경문을 맘들. 통해 가지고 그다음 있지 통해서 아이돌 대상도 타겟팅 해가지고 그러네요. 연예인도 많이 했고 201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마케팅비를 가장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마케팅비를 가장 많이 써서 네. 안다르도 마케팅을 안 했던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약간 연예인 셀럽 마케팅이라든지 스타 마케팅. 네, 스타 마케팅 위주로 했었고 잭시미스는 아까 말했던 인플루언서나 진짜 그냥 블랭크 같이 그런 식으로 약간 후킹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인스타그램 타겟 마케팅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했었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럼 2020년도 뭘 할 거냐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잭시미스는 좀 해외로 나가고 조금 아까 기존 방식의 마케팅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정도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안다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국내에 좀 집중하면서 좀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을 더 하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는 룰루레몬이랑 비슷하게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거를 더 많이 하려고 아예 직접 요가 그런 공간을 공간도 제공하면서 수업도 제공하는 걸 보면은 둘이 약간 결이 마케팅 방식에 대한 결이 좀 다르지 않을까? 예. 근데 왜 물라요는 얘기를 안 하네요? 근데 저도 좀 더 붙이자면 네. 사실 최근에 제시랑 김종국을 캐스팅을 한 거는 그 IPO 이후의 행보라고 저는 보여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는 굉장히 블랭크 코퍼레이션과 비슷한 그 길을 갔었고 사실 블랭크도 맨날 얘기하는 게 이제 동남아 진출을 통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결국은 성공 방정식이 그냥 성공 방정식 그대로 뭐 동남아에 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제시믹스도 같은 결에 의해서 이제 해외 진출을 좀 계속해서 모색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안다르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 마케팅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쉽게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마케팅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한국에 좀 특화된 네. 마케팅들을 해오면서 커왔기 때문에 네. 그냥 그걸로 계속해서 더 뾰족하게 가는 거지 이 타이밍에 뭐 해외 진출을 뭐 어설프게 가는 거는 뭐 좋지는 않은 선택일 수도 있어서 좀 더 국내에 집중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 제시믹스는 약간 운동에 초점이 맞췄다면 안다르는 처음부터 편안한 운동복에 맞춰서 일상복에 초점이 맞춰서 더 그런 거 패션에 가깝게 패션. 가깝게 잭시미스는 한 번 더 약간 세지는 분노를 외치면 안다르는 그냥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네. 특히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했다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걸 수 있겠지만 사실 국내에서도 운동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분들 위주로 본인이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분들 입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뭐 자기가 만드는 로고를 붙인 뭐 후드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에슬레저 쪽이니까 그렇죠. 뭐 여성분들도 자신이 만든 로고를 만드는 거를 이제 이것도 결국 이제 D2C 마케팅. 그러니까 규모만 작다 뿐이지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전체적인 유통 과정을 보면은 제시믹스와 그다음에 안다르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안다르와 제시믹스는 그 규모가 더 큰 것 뿐이고. 그러니까 그게 경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리고 그 남성 쪽 라인 제시믹스의 남성 쪽 라인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종국님을 뭐 광고 모델로 쓴 건 당연히 잘한 거죠. 왜냐면 그쵸. 그 상징성이 상징성이 있죠. 딱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과연 구매가 얼마나 일어날까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에슬레저 룩도 뭐 물론 다 좋긴 하지만 특히 남성 쪽은 좀 큰 기업들이 일단 잡고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그러네요. 쪽이 제일 큰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왔을 때는 제시맥스의 맨지 쪽 라인도 있긴 하겠지만 차라리 내가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가 만든 후드티를 더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지금 동시에 같이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 타코님 그러실 것 같아요. 운동 좋아하시니까. 저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저도 뭐 물론 구매한 적은 없지만 저도 고민한 적 왜냐면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지지하는 서포트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만든 굿즈를 구매해주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뭐 운동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 이 굿즈를 통해서 뭔가 유대감도 좀 느끼고 소속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내가 서포트해주는 거다라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물론 전 남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그럼 내가 그런 똑같은 어떤 논리를 제시믹스의 맨즈 라인에서 느낄 수 있을까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김종국님의 서포트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결국은 이게 품질은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아무리 제시맥스가 아무리 안다르라고 해도 약간 뭔가 상향 편준화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미 다른 공장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맞네요. 그 완벽하면 비밀이 숨어 있는 제품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분이 판매하는 거를 더 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룰루레몬처럼 아예 그냥 하이엔드로 가버리던가. 그러니까 약간 보급 라인으로 그냥 몇 개 좀 사놓고 그다음에 한두 개 정도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갈 수 있는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국내 시장 확장성이 그럼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지금 증권 쪽에서 나오는 리포트들 보면 네.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뭐 그 시장이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이. 네. 뭐 요거에는 최근에 이제 제시믹스가 상장은 했지만 상장 이후에 어떤 주가가 오르지 않는 점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이제 뭐 실적 발표가 그러니까 좋은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결국 이 레깅스 브랜드 성장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시각이고 타코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새로운 강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시장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제 생각에는 카테고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레깅스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슬레저 룩 시장은 규모가 적진 않아요. 그냥 뭐 그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 네. 3조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해서 적진 않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새 브랜드가 레깅스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마켓 캡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거기서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 게 처음엔 여성 레깅스에다가 이제 남성 맨즈 라인을 내고 또 맨즈 라인에서 이제 단순히 그런 에슬레저 옷뿐만 아니라 이제 티셔츠나 그런 진짜 일반 웨어 브랜드들, 일반 의류 브랜드들이 하는 그런 제품 라인들 꾸준히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카테고리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의 스포츠 의류 브랜드로 자리를 매김한다고 하면은 또 그럼 나름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근데 제시믹스에서 나온 맨즈 라인이 성과가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월 대비 또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작년에 그 짧은 기간에 그 맨즈 라인이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했다는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제시믹스가 좀 안 좋은 이유가 제시믹스보다는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죠. 안 좋은 이유가
제시믹스 쪽에 너무 몰려있다. 그렇죠. 는 판단이 수익 있어서 구조가? 수익 구조가 90% 이상이 매출이 제시믹스에서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다각화가 좀 일어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건 확실하니까 그쵸.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다양한 건강이나 의류 관련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하셔야죠. 이건 제시믹스까지 영향을 주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건 좀 다른 결인데 뮬라웨어가 계속 좀 짜치고 있는 것 같은데 짜치고 있다뇨. 미안해. 아니 자, 어쩔 수 없는 시장에서 지금 그런 느낌인 건데 저는 네. 지금 뮬라웨어도 뭔가 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요? 최근에 저는 뮬라웨어가 마케팅 보면 뮬라웨어가 스타 마케팅도 안 하고 뭔가 되게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예전부터 운동하는 사람, 오래 운동하는 사람 알고 있는 브랜드고 그래서 이 뮬라웨어가 지금 에코 마케팅 하고 맺어서 지금 광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있거든요. 이한희 씨 모델로 쓰긴 했잖아요. 맞아, 이한희 씨. 이한희가 있군요. 이한희 씨 모델을 초반에. 있어요. 그렇죠. 이한희 씨 무시하십니까? 그래도 이한이라는 그 배우가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주체적인 뭐 하는 그런 여성의 느낌이 있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맞아요. 분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마- 관리에 자기 관리. 뛰어나신 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뮬라웨어도 어쩌고 오래되어서 그런지 그 어떤 기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근데 저는 아까 군심이 얘기하신 부분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게 에코 네. 마케팅이 어쨌든 본인 기존 라인업에 없던 어떻게 보면 레깅스 시장에 이제 손을 뻗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에코 마케팅이 대단한 회사거든요. 에코 마케팅 이쪽 시장에 뛰어든다는 거는 브랜드 코퍼레이션이든 아니면 안다르든 좀 긴장을 하게 될 중요한 포인트죠. 그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거를 또 이 안마기 가지고 또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터뜨릴지 모르죠. 파신 분이잖아요. 레깅스도 얼마나 잘 파시죠.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에코 마케팅은 어쨌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이런 뭐 마케팅을 한다는 것으로 유명하셔가지고 뭐 분명히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 대표님이 이쪽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하루라도 빨리 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장이 점점 근데 그래도 회사가 매출은 다른 두 개사보다는 적긴 하지만 영업이익도 나고 있고 나름 안정적인 회사여서 굉장히 안정적인 네. 이렇게 업력을 오래 갖고 오신 것만 해도 맞아요. 사실 엄청 맞아요. 대단한 거죠. 거의 10년 맞아요. 가까이 하셨으니까. 안다르는 영업 손실이 그래도 꽤 크거든요. 크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이거 그냥 제로 투 원이죠, 제로 투. 아니 뮬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 4일을 한 때부터 사실 대표님의 마인드가 그 안다르나 잭스미스와는 좀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쨌든 물론 이제 주 4일 이후에도 뭐 매출액이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도 주 4일을 하면서 잘 나간다는 게 사실 약간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내실 있게 성장을 하자이지 막 우리가 미친 듯이 막 달려가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멋있다. 근데 왜 이제 에코 마케팅과 손을 잡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전 이건 반대로 에코 마케팅이 뮬라웨어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쵸. 에코 그쵸. 마케팅에서 이제 에스레저 쪽으로 진출하고 싶은데 그렇죠. 안다르나 사실 잭스믹스를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그런 게 지분이 있고 없죠. 애매하니 그러면 뮬라웨어를 우리가 마케팅을 해줘서 좀 한번 띄워보자 라고 해서 들어간 것 같고 저도 이제 에코 마케팅이 뮬라웨어 들어간다는 얘기 꽤 전에 들었었는데 아직은 뭐 큰 효과가 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대로 에코 마케팅 워낙 실력 있는 곳이니까 뭐 또 조만간 뮬라웨어의 또 반격이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진짜 3, 4년 뒤에는 뮬라웨어만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높게 평가하시네요. 저는 약간 왜냐면은 업력인 거는 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좀 오래돼서 그리고 아까 뭐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여기 우리 대표님 조윤수 대표님께서 이미 이전 스포츠웨어 쪽에 계속 오래 계셨던 분이잖아요. 뮬라웨어 이전부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약간 K2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K2 K2 브랜드 토종 브랜드인데 뭔지 알죠? 토종 브랜드이고 뭔가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그 소재도 좋고 꾸준히 잘 성장하는 꾸준히 뭐 큰 탈 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남는 거는 버텨내는 건 뮬라웨어.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그래, 뭐 해보자. 그래. 뮬라웨어가 K2예요. K2는 좋았어. 아니 근데 뭐 저도 약간 덧붙이고 싶은 네, 게 좋아요. 사실 안다르랑 잭스믹스는 저는 위험 요소들이 저는 있다고 오히려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뭐 한번 그 저희가 얘기 해볼까요? 얘기를 이제 뭐 아직은 안 했지만 안다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해볼게요. 조직 이슈가 워낙 그쵸, 유명하고 이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선택을 하는 브랜드들인데 그런 맞아요. 약간
치명적인 인성논란. 네, 사건들이 그럼요. 있기 그쵸. 때문에 이게 결국 나중에는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잭시믹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예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IPO 과정에서 좀 이제 기존 그러니까 대표님의 어떤 지분을 처리하는 과정이 그게 또 네, 자본이 있군요. 좋아 보이진 좋은 않았다는 신호는 아니니까. 얘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미루어 봤을 때 그러면 구설수가 없는 뮬라웨어가 나중에는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럼. 뭐 그런 생각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하긴 저도 했습니다. 똑같은 생각했는데.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시믹스랑 안다르는 어떻게 보면 CEO 힘으로 끌고 온 기업이에요. 맞아요. 근데 뮬라이어는 CEO가 CEO 인터뷰를 찾아보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R&D를 잘해서 연구개발 잘해서 계속 밑으로 퍼진 기업이거든요. 네,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서 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러면은 그럼 제품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저는 뭐 입어본 적은 없지만 네. 그 이제 지인분들한테 이제 좀 제품에 대해서 후기를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크게 차이가 없다가 답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비슷해. 각 장단점은 있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제품을 입었던 건 제시믹스와 안다르였는데, 그러니까 다시금 말씀드리면 그냥 개인마다 차이가 엄청 있나 봐요. 또 네. 이외에도 맞아요. 인터넷에 후기 같은 걸 읽어도 다 평가하시는 게 좀 다르긴 하던데, 그러니까 안다르 같은 경우는 이쁘다가 표현이었어요. 이쁘고 편하고 제시믹스는 보정을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나의 레깅스 라인이라든가 이런 보정을 잘해줘서 어떻게 보면 불편하긴 하지만 또 어떤 그런 기능적인 요소가 좋은 거죠. 제시믹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붙였던 마지막 포인트는 전 재밌었던 게 그래서 룰루레몬을 입어봤더니 룰루레몬은 이쁜데 보정도 잘해줘요. 저도 이거 그래서 끝판왕이 룰루레몬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냥 룰루레몬 미만 잡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입는 순간 다르대요. 다르대요. 이게 천도 다르고 어쩔 수가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이엔드로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리텐션이 자주 나는 제품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재구매율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다르를 만약에 내가 작년에 샀으면 나는 또 안다르를 아니, 이거는 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레깅스를 컬러별로도 많이 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만 사고 안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좀 그래요. 여러 가지를 많이 사가지고 최소 사이클로. 두세 개는 사요. 그러니까 근데 오케이 그러면 말씀하시는 헤비 유저가 있을 수는 있죠 저런 식으로. 근데 일반 유저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운동을 뭐 주 2, 3회 정도 하시는 분들, 뭐 운동을 뭐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레깅스를 매달 사거나 분기마다 사진 않을 거 근데 아니에요. 그건 대부분 스포츠 의류 브랜드들이 많이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거는 조금 생각보다 리텐션이 높지 않은 제품군이고 이제 제가 그 후기를 들었던 분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안다르를 샀고 올해는 안다르는 안 사고 제시믹스를 그냥 뭐 사보는 거예요. 샀대요. 구매를 했대요. 그러니까 굳이 선택권도 많고 안다르드가 있었으니까 제시믹스도 사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안다르드 또 사야지 이런 심리가 작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권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은 룰루레몬을 안 샀는데 룰루레몬을 그러니까 입어보는 순간 다른 거 사기 살까? 싶으셨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다른 제품들이 있어서 구매를 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런 그분이 다음 사이클 때 구매하는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는 룰루레몬이 훨씬 더 높은 순위로 구매할 수 있는 랭킹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런 사용 경험이 있으시면 저희 또 좀 공유 부탁드리도록 나도 하겠습니다. 사용을 안 해보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해. 자, 근데 룰루레몬은 또 그것도 있어요. 그 마크가 주는 간지? 아우, 너무 좋죠. 네. 근데 그거를 사실 아직 국내 3사는 그 정도의 어떤 브랜드가 아니죠. 브랜드는 브랜드.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그러네요. 룰루레몬의 그 마크 위치도 일부러 약간 좀 노출시키는 게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룰루레몬 측에서도 딱 요가나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이런 마크가 보이는 그 포인트. 가장 무서운 건 어쨌든 룰루레몬 들어오면 끝나네. 내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뭐 해보겠다 하면은 끝나는 근데 거고. 실제로 시장 국내에서도 많이 팔고 있어요. 팔고 있긴 한데 뭔가 거기 막 파급력 한국- 있게 한국 파워 있게 시장을 더욱 마케팅하고 더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진 이러면은 않으니까. 근데 워낙 비싸서 그러니까 시장 룰루레몬은 자체가 지금도 이미 국내에 꽤 들어와 있고 매장도 있고 그리고 그냥 뭐 더 침투를 한다고 해도 이제 하이엔드를 그냥 꽉 잡는 수준으로 끝날 것 같고요. 결국 이 지금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3사는 그 하이엔드 말고 그 밑에서 이제 치열하게 좀 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이엔드 쪽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시장으로 진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있어요. 국내 브랜드들이. 네네.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인 거예요. 우리 외국 브랜드는 동양인 체형에
안 맞거든요. 근데 또 한계가 외국 있죠. 서양 쪽 브랜드가 일부러 동양 체형에 맞춰서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시장을 먹을 수 있는 곳은 한중일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죠.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 거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시믹스가 조금 더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건 안다르보다는 적어도 쟤네는 해외를 보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 국내 S레저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클 수 있을까는 조금 갸우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고 활용하고 계세요. 그렇다는 거는 성장폭이 어떻게 보면 더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규 유입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뭐 물론 이제 더 어리신 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국내에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브랜드를 높이겠다? 좋아. 그러면 룰루레몬처럼 우리나라에서 좀 하이엔드로 가겠다는 건데, 그럼 룰루레몬이랑 붙었을 생산이 과연 있을까? 그 소비자 경험을 줄 수 있을까? 좀 하고. 그러면 제시믹스는 뭐 해외로 간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럼 제시믹스 해외로 가는 보다. 거기서 잘하면 좋겠다. 왜냐면은 말씀하신 체형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랬을 때, 그럼 또 해외 가면 또 똑같이 룰루레몬이랑 붙어야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어서 오히려 제시믹스 조금 나을 수 있긴 하지만 그것도 조금 이제 걱정되고 그보다는 우리의 K2 뮬라웨어가 천천히 잘 크지 않을까. 아, 왜 이렇게 와닿냐, 근데.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투명 폄하 아니에요. 브랜드의 어떤 아이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확실히 포지셔닝이 확 느껴졌어요. 네, 네, 기능성과 또 네. 어쩌면 약간 투박하지만 그쵸, 그 그쵸. 어떤 묵직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뮬라이어는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잭시믹스든 안 다르든 이렇게 계속 잡음이 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안다르 사태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떻게 보면 여성이 페르소나인 브랜드에서 너무 치명적이지 않나. 혹시 모르는 분들 있으니까 한번 언급해 볼게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논란이었던 건데 하나는 이제 여성분인 디자인 소장님이 여성분인 디자인 팀원 간 업무 중에 발생한 성추행 논란. 그리고 그 이외에도 조금 이제 업무상 아무래도 내가 상급자에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 여러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게 얘기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워크숍을 다른 팀 얘기인데 다른 팀이 갔을 때 워크숍을 갔는데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어떤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을 또 보면은 이제 여성 숙소를 이 남성 팀장님이 들어가서 거기서도 성추행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 말씀하신 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철인데 너가 예민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너가 좀 우리랑 핏이 안 맞는 거 하면서 그 사람이 해고 통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다르 첫 번째 얘기는 이분의 3개월 수습 과정 동안 우리가 핏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퇴사 처리를 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어쨌든 이 이슈가 있었고 사건이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안다르 대표와 측에서 이제 사과문을 하고 뭐 이분을 뭐 그동안 월급을 안 드렸던 거면 해고를 됐었고 그동안 시간이 흘렀으니까 뭐 드리고 뭐 다시 뭐 이렇게 복직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이미 사건이 터진 상황이었고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두 번째 그 워크숍 때 이 남성 그 팀장님 이분이 그 가족 관계래요. 그 대표 부부와 가족 관계였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거 아니야, 변호해주는 거 아니냐는 식의 또 얘기가 하면서 뭐 일련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경험적인 대표가 있는 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무능력한 대처들이라는 이제 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성 제품을 파는 곳에서 이렇게 성인지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라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치명적인 게 제 아는 분들도 이번에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어떤 브랜드가 좋냐 물어보니까 원래는 안다르를 쓰다가 이 사건의 기사를 보고 뭐 불매운동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이게 좀 인터넷에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 불매운동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이 브랜드 안 산다. 이제 안 산다. 이제 잭시미스가 어쨌든 별 얘기가 없으니까 물라이언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잭시미스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타겟 페르소나가 안 좋아할 만한 얘기를 계속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건은 벌일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사람마다 다 특이한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추락할 수도 있는데 잘못된 대처로 지금 전 더 추락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안 생긴다? 맞아. 또 그거를 저희가 또 그리고 두 번이나 터졌잖아요. 그렇죠. 두 번이나 연달아 터진다는 건 좀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이런 치명적인 CEO 리스크. 오너 리스크, 이거 완전 오너 리스크. 네, 이건 너무나 좀 특히 타코님 계속 말씀하신 이 정말 그 페르소나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어떤 것들을 한다는 거는 이게 문제가 가장 큰 게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다르도 대표님이 엄청 그 셀럽으로서 유명했잖아요. 그럼 회사가 홍보되고 성장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러 명 브랜드 봤듯이 뭐 그 인블리 사건도 보고 그러니까. 뭐 하늘하늘이라는 패션 브랜드 봐도 그 대표 CEO들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추락하면서 회사가 같이 꼬꾸라졌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건도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올해 매출은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건 때문에. 예. 그쵸. 올해 2월에 다시 그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게 더 임팩트가 있어서 다 한번 뒤집어진 일이 있었거든요. 뭔가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그 디자인 소장님이 뭐 직원한테 한 이 사건인데 이거를 사과문에 여자 소장이 여자 직원한테 한 일이다. 라고 여자를 넣어서 사과문을 넣었다고 한번 일이 이슈가 된 적이 또 있었죠. 이제 안 그래도 예민한데 이제 그거에 그쵸. 그런 정말 좀 이렇게 좀 요즘에 어떤 세태를 잘 모르시는 거나 아니면은 홍보팀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대표를 갈아야죠. 근데 여긴 절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쵸. 안 바뀌죠. 여기는 가족 경영이기 때문에 바뀌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그리고 제치믹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찌됐든 이런 브랜드를 통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블랭크보다도 먼저 상장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네요. 그쵸.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신호인데 또 아까 잠깐 우리 언급하긴 했지만 이제 기업 IPO 하면서 기업 상장하면서 우리 대표님께서 갖고 있던 지분을 많이 터시면서 어떤 수익을 좀 내지 않았냐. 구주를 팔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좋은 시그널로는 안 보이거든요. 대표가 나의 지분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낮추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남대강 대표님 욕심이 없었어서 그랬나? 벌만큼 벌으셔가지고. 남대강 거기도 엄청 IPO 하고 싶은데 안 받아주니까 요즘. 이게 블랭크는 지금 브랜드 X는 했는데 거긴 안 된다는 거 좀. 블랭크. 블랭크랑 어떻게 두 회사를 비교해봤을 때 블랭크가 안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규모나 어떤 어벽으로 봤을 때는 더 거기가 많이 훨씬 훨씬 더 유명하기도 하고 인지도 부분도 그렇고. 뭔가 또 다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그쵸.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제시믹스 안다르 뮬라예요. 제시믹스 안다르 하면서 어쨌건 확실히 뭔가 타겟으로 하는 앞으로의 전략이 좀 다르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이게 큰 차이가 될 거야. 2, 3년 사이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사이트를 2개 들어가 봤는데 제시믹스하고 안드라하고 느낌이 확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물라요는 안 들어가 보셨어요? 물라이어도 들어가 봤는데 별 임팩트가 없었어요. 네. 게이트. 일반적인 사이트 느낌이고 그 제시믹스 같은 경우는 재밌는 요소가 있던데 뭔가요? 다크 모드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더라고요. 오. 뭐 웹사이트에서 잘 제공하지 않는 기능인데 제공하는 것도 신기했고 웹사이트가 좀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또 우리 전문가로서 그런 얘기 한다는 건 정말 좋은 평가네요. 그리고 안다르는 지금 카페 입사 호스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이것저것 제한이 있고 이 안다르는 데이터를 따로 안 모으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가 이런 보이는 걸로만 또 얘기를 하자면 안다르는 좀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냐면 어디서? 아니 왜 홍보팀이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고 뭐 이런 법률적인 부분도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게 문제인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대처를 하는 것이 사실은 뭐 변호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홍보 그 책임자가 정확히 있어서 대표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좀 대표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도 우리가 발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이런 어떤 중간에서의 정확한 교통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뭐 안다를 그렇게 헤비 유저도 아니었고 뭐 몇 번 산 적도 없지만 전 그 뒤로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대처는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러니까 왜 소비자들이 분명히 화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야 그냥 냅둬 잊혀질 거야 약간 이렇게 대처하는 게 저는 특히 이런 마켓을 하시는 분으로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치 소비. 가치 소비. 네.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뭐 그거는 뭐 실수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데 전 실수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 지금 공간이나 이런 거를 막 확장하는 걸 보면 확실히 뭔가 전략도 있고 돈도 있고 하시는 똑똑하신 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안일하게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너무나 그런 경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우려가 됩니다. 저도
거기에 한 표 듣는 게, 보통 언론에 발표할 때 항상 변호사 협의해서 너무 법인팀과 감수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했다, 이렇게 처리했다, 항상 이렇게 발표를 해요. 물론 회사에서는 뭐 조문 감수를 받고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지만 언론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꼭 이렇게 그걸 붙여야 됐을까?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얘기한다. 너무 법인의 조력을 받아서 얘기한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그냥 터는 거니까요. 틀린 정보가 있으시면 또는 정정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좀 어쨌건 대표 브랜드 3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좀 비교를 했는데요. 들으시는 여러분들 또는 혹시 이 3사의 담당자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잘못된 정보나 아니면 좀 더 추가하고 싶은 정보 언제든지 저희 이슈스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후기 또는 팟캐스트 후기 그리고 저희 이메일 issues.korea S3개입니다. issues.korea@gmail로 문의사항이나 또 광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해볼까요? 네,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뮬라웨어를 좀 응원하는 측면에서 주 4일째가 지금 벌써 한 3년 정도 됐는데, 요게 저희가 아까 얘기할 때는 되게 그냥 쉽게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사실 이게 경영진 입장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가능해, 솔직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려운 거죠. 네, 굉장히 어려운 거고, 에듀윌이 사실 라디오 방송에서 맨날 우린 주 4일이니까 지원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뮬라웨어도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홍보를. 그러니까 저도 그 포인트인 거예요. 에코 마케팅 붙었다며. 그러니까 이런 걸. 곧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항상 얘기하는 거는 섹시하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우리 에코 마케팅 기업의 병원입니다. 지금 할 거예요. 네. 의사의 기업의 병원이 되겠다는 포부가 있어요. 우리 에코 마케팅 말은 대표님께서. 다 하니까. 아무튼 그냥 좀 섹시하게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은 맞아요. 포텐셜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 기능성인 거란 말이에요. R&D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지만 결국 이게 얼마나 섹시하게 만들어내느냐 하고 약간 이런 주 4일제도 장점이 분명 있는 어떤 조직 문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다르나 잭스미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기업 문화가 좀 부족하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뮬라웨어 쪽에서는 우리의 장점을 같이 어필하자라는 걸로 가면서 같이 브랜딩을 해주면 뮬라웨어가 갖고 있는 그 파워를 충분히 이끌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어떤 토종 브랜드 그 저력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어떻게 보니까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뮬라웨어 편파가 좀 되긴 했는데 근데 응원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대표님이 일단 우리 대표는 항상 얘기하지만 의식 있는 분이 좀 맞아요. 좋은 성장을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멋있고 맞아요. 좋잖아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뮬라웨어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승전 뮬라웨어 응원인가요? 근데 조사할수록 좀. 이거는 매력 이게 있죠. 알면 알수록 그냥 여기가 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맞네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좀 새로운 관점이 생기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제시믹스를 안다르가 많아서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또 방송을 통해서 좀 그쵸.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건 옷도 중요하지만 우리 운동 열심히 해서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저한테. 그래서 어쨌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답답하고 건강도 중요한 이런 시기에 이런 운동복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슈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